NSC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NSC도 그래요. 네. 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안 나왔다고 하던데. 아까 얘기한 예컨대 네. 강릉의 오발탄 사건 이런 걸로는 NSC가 안 열리죠. 안 열리지. 그렇죠. 그리고 열렸다 해도 대통령이 안 나오지. 네. 안보실장이 그때 안 나왔죠. 주재를 하더라고요. 예. 안 나왔어요. 이번에 북한 로켓 발사했을 때 안 나오셨지.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통령은 이 경계경보 잘못 올린 거에 대해서 말이 없으시지. 그때 오발탄 사건 때도 말이 없었지.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죠. 네. 없어요. 제가 이 NSC의 패턴을 발견한 게 있어요. 패턴 어떤 겁니까? 어쩌면 대통령이 네. 사과를 국민들에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자세를 낮춰야 되는 의제들에는 절대 대통령이 안 나타나요. 반면에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주고 네. 뭘 과시하고 이럴 때는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NSC 열어. 그렇죠. 맞습니다. 옛날에 저기 바이든 날리면 그거 작년 9월에 유엔 총회 참석하러 갈 때 네. 비행기 안에서 NSC 한 적 있지. 그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지. 네. 왜 그렇게 해서 폼 나는 건 다 해. 수습할 일은 안 해. 아니 진짜야 NSC와 대통령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위기 상황이고 실제 국민에게 네. 위협이 있을 때요. 그럼요. 요 때는 안 해. 안 나타나. 네. 그런데 맨 하나마나 한 소리.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 정찰 이상 발사한다 이런 거는 이미 다 예고가 되고 네.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럴 땐 실패할 일이 없거든. 그렇죠. 정해진 매뉴얼 다 알고 있거든. 네. 모든 위기는 불시에 일어날 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게 진짜 위기지. 네. 지금 같이 시험 문제 다 알려주고 야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네. 그리고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데는 여기야. 다 알려주고 뭐 미사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쏜다. 그다음에 어디로 알려주고. 쏜다. 네. 선박 조심해라. 이걸 북한이 다 알려주고 하는 그런 위기 관리 누군 못합니까? 그렇죠.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그거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뻔한 데는 안 나타나도 돼 대통령이. 네. 그런 뻔한 오히려. 거는 예. 오히려 너무 상투적이고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 입장 메시지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뻔한 거예요. 실패할 뻔한 일이 거니까. 없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같이 뜻밖의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 뜻밖의 일이 발생할 때. 그 이태원 참사, 강남 나탄 사고, 이번에 저기 경계 발령 사고, 네. 우리 내부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진짜 저기 리더십이 필요한 건 그 순간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안 나타난다니까. 이때는 나타나봤자 본전을 못 건지니까 안 나타난다고. 모양 빠지는 데는 그래서 안 나타난다. 지금 대통령실의 NSC는 대통령한테 심기경호하기 편한 회의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국민 생명과 안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게.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 안 되는데. 참. 그럼 이번에 이제 NSC 이때 윤 대통령이 참석 안 했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처음 북한이 발사체 쐈을 때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아니 얘기를.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비상경계령이 내리고 시민이 혼란에 빠지고 그럼 뒤늦게라도 나타나야 되는 거지. 이 사안에 그리고 대해서.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지금 정의하는지 또 NSC가 이 사태에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면모가 보이는 건지. 네. 진짜 위기잖아 이게 내부적으로. 그렇죠. 실시간으로 북한 로켓 그거 몇 분 만에 떨어진 거 그걸 몰라서 지금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진짜 위기는 이 조직 내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구동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걸 끌고 가줘야 되는 거지요. 뭘 딴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래요. 자, 이번 이 사안을 통해서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안보가 중요하다. 뭐 경제 안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 느끼기에는 정말 이게 진짜 안보가 맞냐? 정부가 진짜 안보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냐? 지들은 진짜 안 보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 가짜 안보, 가짜 평화라는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국민들이 과연 거기에 동의를 할 것이냐? 이번 사태까지 보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열받는 얘기지, 짜증 나는 얘기지. 네. 그래가지고 자 이분들은요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뭐부터 하느냐? 우선 정보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신상 정보를 통제했어요. 그다음에 희생자 유족들이 만나는 걸 방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 국가 엘리트층에게 책임 추궁이 오는 걸 차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네. 그게 소방관, 파출소 경관들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일단 토막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위기 관리의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정권에 위신 세우는 걸로 결말을 짓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결국은 탄핵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직무정지 상태예요 지금.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끝까지 안 바꿔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와중에서도 진정한 위협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야당과 싸우셨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은 불편한 데는 안 나타나고 그다음에 잔소리하는 대통령이야. 윽박지르는 건 또 왜 그렇게 잘 윽박질러? 그때 경찰이 통제 못해서 이 참사 났다고 엄청 윽박지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군대는 저 무인기 사태 보고 실망했다 그러면서 제2의 창군의 개혁을 하라고 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바싹 얼어버리는 거지. 대통령이 두렵잖아. 공직사회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있고. 그러니까 관료 사회는 점점 경직되고 대책을 수도 없이 남발해서 대통령 신기 경호에 들어가고.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 말짱 도루묵이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이게 이제 재난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언젠가 미래에 닥칠 실제 재난 사태에서의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나라가 위험한 나라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나라가 위험하다고. 다들 자기 보신만 하려고 그러고 어떤 권력의 눈치만 보려고 그러지. 야, 우리가 어떤 위기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법과 제도를 초월한 사고여야 되거든요. 안보 문제는. 근데 누가 잘못했어? 누가 규정 위반했어? 왜 이렇게 권한 절차가 왜 이렇게 돼? 이런 거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나.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따질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가 돼 버린 거야. 왜? 그래야 책임 규명이 선명해지니까. 이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왜 재난에 취약하냐. 이걸 내가 작년부터 작년 3월 그 대선 끝나고 위기관리센터 없앤다 그럴 때부터 정말 방송에서 수도 없이 했던 얘기야. 이 정부의 이 경직된 위기에 대한 접근 방식. 이건 권위주의와 관료적 접근 방식인데 이거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러는데 그 뒤로 매달 터졌어요. 매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가 사실 산업 현장에서 제일 많이 죽는 나라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이게 재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고 사망 비율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래 보면은 자 보십시오. 어디 호전되고 어디 개선됐습니까? 마약과의 전쟁은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뭐 마약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야. 사실 큰 사회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에서 뭐가 개선됐죠? 그렇게 잔소리하고 윽박지르니까 더 나빠지지. 경직되니까. 더 대응도 잘 못하게 되고 유연한 대응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노조 대응에 있어서도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편,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 지지층들을 향해서 또 기업들을 향해서는 또 해외로 눈을 돌리면은 미국과 일본 향해서는 다 퍼주고 마음 좋은 그런 모습만 다 퍼주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국내에 와서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이나 뭐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목소리는 귀를 닫고 강경 대응하고 뭐 이번에 경찰이 곤봉 휘두르듯이 이렇게 윽박지르는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대통령의 모습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이 정부가 우리나라가 실패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위기에 대한 대응력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고 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어떤 시민과 이렇게 뿌리 내리는 어떤 거버넌스로서의 그 네.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결여돼 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네. 어떤 큰 위기에 대한 경고, 재난의 신호를 갖다가 네. 포착하지 못합니다. 관료적이고 권위적 체제가 그걸 가로막습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써 재난을 키우는 거지. 재난에 대한 대응 그 자체가 재난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뉴올리언즈 그 미국에 네. 그 태풍 불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구명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한 게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주 방위군이 구한 게 3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주 방위군이 시민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희생자가 더 커진 거야. 시민들이 자력 구제를 하는데 질서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참사가 터졌을 때 이태원 참사에서도 봤듯이 시민을 통제하려고 그런다. 안보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시민들의 이제 그 사상 색깔을 통제하려고 그런다. 그러다가 편가르기가 시작된다. 네. 그러다 이제 참사가 커지는 거지. 위기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게 바로 엘리트 패닉 현상이다.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엘리트 패닉 현상. 네. 아, 오늘도 1시간이 후딱 갔는데 네. 저 이 명강의를 제 오마이 TV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